문자에서 카톡으로 넘어오면서 썸 타고 연애하는 게 훨씬 쉬워졌듯 술집, 클럽, 결혼정보회사, 지인 소개팅 같은 오프라인 만남이 소개팅 어플이라는 편리한 문화로 확장되고 있는 건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가벼워지면 어떡하냐는 우려 섞인 말도 있고, 유튜브 검색하면 소개팅 어플 하지 말라는 영상도 좀 보이던데, 사실 이런 건 거의 조선시대 흥선대원군 정도의 반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신문물은 언제나 구시대적관념에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니까요. 하지만 흥선대원군처럼 쇄국정책 실컷 해봤자 결국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좋은 건 보편화될 거고,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이 더 유리해지는 건 이미 수많은 역사를 통해 증명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은 소개팅 어플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하면 나한테 좋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하는 거죠. 왜? 폰으로 언제든 할 수 있으니까 시간 절약되지. 프로필 다 나와 있어서 내가 원하는 사람 찾기 쉽지. 중간에 주선자 안 끼어 있어서 눈치 볼 필요도 없지. 마음에 차는 사람 만날 때까지 계속 소개받을 수 있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제일 합리적인 만남의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걸 별로다, 해보니까 위험하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단지 거기서 제대로 된 사람을 구별하는 눈이 없었을 뿐이에요. 실제로 만나도 될 사람인지, 카톡으로 넘어가도 괜찮을지, 아니면 시간 낭비 없이 걸러내야 할지 같은 판단 기준 말이죠. 솔직히 이것만 있어도 소개팅 어플로 만나는 게 다른 데서 만나는 것보다 사람들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더 불안해하시는 여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어플남, 걸러내야 할 어플남을 구별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조건 걸러내야 할 남자 탑3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카톡으로 바로 넘어가자고 하는 남자. 어플에서 대화하든 카톡을 하든 사실 톡하는 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무슨 앱에 알림이 뜨는지의 차이일 뿐이죠. 근데 꼭 매칭 되자마자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어플이 불편해서 그런데, 혹은 어플을 잘 안 봐서 그런데 카톡에서 대화할까요? 이런 식으로 냉큼 카톡으로 바로 넘어가려는 남자가 있습니다. 정말 흔하죠. 물론 이 말이 사실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소개팅 앱이 불편하고 잘 안 볼 거면 이걸 왜 하는 거예요? 자기 편리함만 찾는 이기적인 남자이거나 하도 소개팅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앱에서 대화하는 중간 단계가 귀찮아진 고인물남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어느 쪽이 됐든 걸러내야 되겠죠. 두 번째, 꼬치꼬치 캐묻기만 하는 남자. 자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질문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하고 계세요? 저녁은 드셨어요? 친구들 만나시나봐요? 쉬는 날이 언제예요? 어디 사세요? 이런 질문만 반복하죠. 물론 처음에는 서로 잘 모르니까 질문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자기 얘기는 안 하고 계속 질문만 반복하는 남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프로필에 다 써놓은 정보조차 질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남자들이 왜 이러냐면, 일단 자기에게 자신감이 없어서 자기 얘기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자신감 없는 남자거나, 여자의 정보를 한 귀로 흘리는 성의 없는 남자인 겁니다. 성의 없는 남자의 경우는 프로필로 정보를 보든 여자의 말을 듣든 정보에 집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한테 할 말은 점점 없어지고, 근데 성의 있는 척 대화는 계속 이어가야겠으니까 의미 없이 겁만 하는 질문만 반복하는 거죠. 자신감이든 성이든 중요한 무언가가 하나는 빠져있는 남자라는 겁니다. 무조건 걸러내세요. 세 번째, 구체적인 외모 품평을 하는 남자. 하얗시네요, 몸매가 좋으시네요 같은 그냥 예쁘다는 말이 아닌 신체 부위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남자도 걸러내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남자가 여자 외모 보는 거 당연하고 거기서 끌리는 것도 맞는 거긴 한데, 이건 기본적으로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초면에 이런 말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상식적인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감 능력이 없는 찌질이거나 굉장히 이기적인 남자거나 둘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어느 쪽이든 여자를 인격체로 이해하려는 게 아닌 품평의 대상으로만 보는 남자입니다. 그러니까 초면에 뜬금없이 구체적으로 외모 품평하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그게 여자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스스로 인지도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자가 그 말에 거부감을 표현하면 나는 칭찬한 건데 왜 기분 나빠해? 라는 식으로 생각할 뿐입니다. 이런 남자를 만났던 여자분들의 사례를 보면 그때는 쎄했지만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계속 만나봤더니 완전 병신이더라 는 평이 많았습니다. 외모 품평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초면에, 그것도 구체적으로 굳이 그런 걸 하는 것에서 그 남자의 병신력이 탄로난다는 거죠. 이제 만나도 괜찮은 남자 탑3를 알아볼게요. 첫 번째, 프로필이 구체적인 남자. 취미란에 영화 감상, 독서, 여행 이런 식으로 개나 소나 다 하는 수준으로 대충 쓴 프로필은 실제로 만나보면 알맹이가 없는 남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남자들은 프로필뿐만 아니라 자기 일상 얘기하는 걸 들어봐도 퇴근하면 운동하거나 집에서 쉬고, 주말에는 그냥 친구들이랑 치맥하고, 월요일 오면은 괴로워하고,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이야기, 삶의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이 흐릿한 이야기만 반복할 뿐입니다.
구체적으로 운동을 좋아하면 골프를 좋아하는지, 야구를 좋아하는지, 어떤 팀을 응원하는지, 예전에 어떤 운동 모임을 나갔는지 등 디테일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괜찮은 남자고요. 직업 얘기를 할 때도 그냥 회사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부서나 직무를 쓴 사람, 요즘 어떤 업무 이슈가 있는지 약간이라도 언급하는 사람이 성의 있고 진솔한 사람일 확률이 높은 겁니다. 자기소개 글도 반갑습니다. 좋은 인연 만들어봐요. 이런 게 아니라 저는 몇 년간 무슨 공부를 해서 이번에 어디에 입사하게 되었어요. 평소에 힙합이나 팝을 듣는 걸 좋아해서 1년에 한 번 페스티벌에 가기도 합니다. 성격은 긍정적인 편이긴 한데 한 번씩 저만의 사색에 빠질 때도 있어요. 추천받아서 어플 가입을 했는데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진솔한 생각, 단편적인 삶의 이야기가 소개에 담겨 있을수록 괜찮은 남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내 정보를 잘 기억하는 남자. 여자의 정보를 잘 기억해서 그걸 대화 소재로 쓰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한 걸러내야 할 2번 남자와는 정반대의 케이스죠. 일단 서로 초면인 남자가 나의 정보에 너무 주목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어차피 어플에서 만난 이상 볼 수 있는 게 서로의 프로필밖에 없기 때문에 여자의 프로필에 집중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그 남자는 성의 있고 괜찮은 남자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프로필에 써놓은 정보를 잘 기억해서 얘기하는 남자가 적습니다. 만약에 남자가 정보를 잘 기억한다면 이 남자는 여러분과 잘 대화하기 위해 한 번이라도 더 프로필을 들여다보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남자가 기본적으로 여러분을 가볍게 대할 확률은 낮겠죠. 충분히 연락해볼만 하고 한 번은 만나볼만 한 남자입니다. 세 번째, 약속을 잡을 때 구체적인 테마를 이야기하는 남자. 연락이 잘 되고 대화가 잘 흘러가다 보면 남자가 만남을 제안할 때가 옵니다. 그때 남자가 제가 저번 주에 회식하다가 초밥 잘하는 집을 찾았는데 거기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디저트 좋아하시니까 제가 지연씨 동네에 케이크 맛있는 카페 좀 검색해 볼게요.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셨으니까 최대한 타협해서 스테이크에 샐러드 어때요? 이런 식으로 만남의 테마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남자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무 생각 없이 만납시다, 얼굴 봅시다, 우리 언제 봐요? 라고 밀어붙이는 무책임한 남자가 아니라 만남을 기대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너와의 만남에 열의가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니까요. 게다가 이렇게 한다는 건 어플 고인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남자도 사람인지라 어플을 많이 하다 보면 지쳐요. 다 그 여자가 그 여자 같고 어플을 많이 했는데 막상 실제로 잘 되는 경우는 적으니까 만남을 제안하는데도 의욕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비는 이렇게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랑 대화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게 신기하고 소중한 경험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만남을 제안할 때도 구체적인 테마를 정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자기 정보를 구체적으로 오픈하고 내 정보에도 관심을 집중하며 소개팅 고인물이 아니라서 한 여자와의 만남에 정성을 보이는 남자, 이런 남자를 만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결국 지인 소개팅과 비슷한 느낌으로 접근하는 남자가 괜찮은 남자, 만나도 좋을 남자라는 결론이 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소개팅 앱들의 장단점을 분석하는 영상에서 이런 좋은 남자가 많이 있는 앱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니까 맨 마지막에 얘기했던 불대가 여기에 부합하더라고요. 딱 선별된 지인 소개팅 느낌이 모토인 앱이라서요. 그래서 만약 소개팅 어플을 하고 싶은데 아직 겁이 나는 분이시라면 여기에 지인 소개받아서 들어가 보시거나 가입 심사에 도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입문하기 아주 괜찮은 앱인 것 같아요. 둘 다 해서 가입 탈락하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앱들도 앱 분석 영상에서 충분히 장단점을 정리해뒀으니까 거기서 오늘 얘기한 기준을 적용해 만나보시면 되는 거죠.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연애를 밝히는 남자 바코였습니다.